자, 이제 3등 하겠습니다. 주택건설 절차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이것도 이제 한 문제가 시험에 나옵니다. 다 5문제가 책을 내에 나왔네요. 간단하게 책에 잡고 하겠습니다. 주택건설 절차,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모십니다. 그래서 주택건설은 주택건설 사업 주체라고 인정받는 분들에 한해서 주택건설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이것을 승인을 받으면 공사 사업에 착수를 할 수 있고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끝나서 완성이 되어지면 사용검사를 받아서 해당 단지에 입주한다. 이것이 주택건설 절차와 입주의 순수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이제 건설 절차입니다. 이 사업계획 승인 딱 나오면 사업계획 승인 받는 첫 번째 대상 규모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 30호 이상 지을 때, 한 번에 지을 때 사업으로 본다. 그런데 좀 더 완화되어서 50호 이상일 때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게 하는 완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라고 하니까 이것이 단독주택이 나올 때와 공동을 구분한다. 그래서 단독으로 나올 때는요, 한옥단지가 나올 때 50호 이상입니다. 한옥단지. 또 두 번째 보시면 필지를 개별 필지를 분필하면 30호인데 필지를 구분하지 않고 나올 때는 또 50호 이상이다. 공동 보니까 이것이 정비사업 가운데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주거환경 관리 사업, 요 사업을 할 때 50호 이상. 다음에 도시생활 가운데서 단지 형태의 다세대주택, 단지 형태 연립이 나올 때인데, 이럴 때 개별집들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은 된다. 또 동시에 진입 도로의 넓이가 6m 폭 이상이 나올 때 한해서 50호 이상이다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함이 되어도 사업계획 승인 받지 않는 예외도 있더라 합니다. 이 말은요,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받는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대시설 등 설치 조건을 면제해 줍니다. 첫 번째 보니까 해당 그 지역이 상업지역 또는요 어떤 준주거지역이란 건물 많은 지역에서 주택을 지을 때 단순 주택이 아니고 복합주택을 짓는다란다. 복합 아파트 지어요. 이럴 때 상가가 포함되는데 아파트만 합한 이 면적하고 복합 전체 연면적을 비교해 본다. 했을 때 이 면적이 90% 미만이 될 때는 사업계획 승인 받지 않게 완화시켜준다. 또 두 번째,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 농촌 말의 생활환경 요 정비하는 사업을 한다. 이 사업을 할 때 농협중앙에, 농협은행이죠. 농협중앙에 자금이 투입이 되어지면 사업을 하지 않겠다. 완화시켜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은 누가 하느냐? 승인권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규모 이상한 전제하에서 대지 면적을 본다.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3만 평 이상 딱 되어지면 이 서울특별시, 인천 등 광역시 또 도지사가 승인한다. 이것이 원칙인데 이제 대도시도 직접 승인할 수 있다 해서 대도시도 승인권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10만 제곱미터 미만 되는 중소형 그런 어떤 단지가 나올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에서만 차이 나죠. 시장 군수가 승인한다. 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 경우 아니라도 국토교통부 장관도 승인을 참 많이 합니다. 승인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 보시면 첫 번째, 국가기관들 시행사업들과 토지주택공사 LH 아파트가 나올 때 그렇다. 두 번째, 330만 제곱미터 100만 평 이상의 거대한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택지개발 사업 등을 할 때 그렇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긴급할 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목적 사업일 때 그렇다. 또 네 번째, 공공사업자, 국지, 토지, 요 공공사업자가 50% 초과 출자해서 설립해서 만든 부동산 투자 회사 사업일 때 보시면 장관 승인 받는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보시고요. 자, 세 번째 보시면 사업계획 승인 받기 위한 요건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대지에 대해서 100% 다 소유한다. 이것이 원칙인데 이 소유권을 확보를 다 못해도 대지에 대한 사용권 요것을 확보해도 승인을 내어준다. 또는요, 공공시행사업,
국가, 지자체, 토지공사, 지방공사, 시행사업들은요, 요건불문 승인 내어줍니다. 그런데 혜택을 주는 특별한 지역들도 있더라 해가지고요, 지구단위 계획사업이다 랍니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하는 사업이다 라고 할 때는요, 이것이 요 지구단위 계획국에서만 나올 수 있는 사업인데, 이럴 때는 기본 조건이 이제 80% 이상의 대지 확보가 딱 되었다 랍니다. 80% 이상의 토지 확보 되어진 상태에서 나머지 토지, 나머지 확보 못한 이 토지, 이 대지에 대해서, 나머지 확보 못한 그 주택 건설할 대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권, 매도 청구권이 발생이 되어지면 사업계획 승인을 내어주겠다 합니다. 자, 요걸 발생한다 할지라도 일단 먼저 3개월 이상 그 전에, 미리 사전에 3개월 이상 시가로, 실제 거래 시가로 매수 협상은 먼저 진행은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요 권리의 발생을 이렇게 했다가 안 되면 더 나가서 80은 기본 조건이요, 95% 이상의 확보가 딱 되었다라고 할 때는 모든 반대자한테 강제로 청구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95%가 안 될 때입니다. 안 될 때는요, 80은 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도시군관리계 결정 고시하죠. 이 결정 고시하기 10년 전 그 이전부터 해당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한테는 청구를 못합니다. 그 자들을 제외한 자한테 청구할 수가 있다랍니다. 그래서 협상이 안 될 때는요, 바로 감정가로 공탁 걸고 바로 철거 등 사업의 시행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보시고요. 네 번째 효과입니다. 효과.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보시면 승인을 딱 받으면 이때부터 이제 5년 안에 해당 공사에 착수한다. 착수에 업무가 주어진다. 것이 원칙입니다. 자, 또 600세대 이상 되는 단지여서 공구별로 분할해서 승인 내어진 사업장은요, 1공구, 최초 공구는 역시 5년 내에 착수 업무가 주어진다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번 2, 3, 4공구는요, 최초 공구의 착공을 한 날부터 이제 2년 내에 모두 다 착공하게 되어져 있다랍니다. 만약에 이 5년짜리 착수를 하지 못하면 했던 승인을 취소할 수가 있다. 하지만요, 그 다음번 요 공구는 착수 안 해도 취소하지는 또 못한다. 이렇게 되어진 부분도 같이 들려고 보십시오. 이것이 일단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문제 1번 보시면 사업계획 승인권자 설명이 되면, 자, 토지공사가 사업을 할 때는 지역 불문하고 항상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기억. 첫 번째. 두 번째 보시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목적 사업, 이만 딱 나와도 항상 장관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장관 승인 받는 사업장 1번입니다. 해서 보시고, 2번 보시면 600세대 이상 되는 단지일 때 공구별 분할 승인 가능하다. 600세대입니다. 그래서 답은 또 5번 되겠네요. 매도 청구권 설명에 옳은 것은 무엇이냐 되겠습니다. 항상 매도 청구할 때는 말입니다, 요 토지뿐 아니고 토지에 붙어 있는 건축물도 같이 청구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구일 전부터 60일 아니죠. 3개월 이상 협상을 한다. 협상입니다. 그래서 2번 또 X고요. 자, 3번 보시면 모든 자한테 청구할 때는 95%죠. 95%. 100분의 95%. 그죠? 90% 아닙니다. X가 되겠고요. 4번 보시면 80% 이상 확보를 한 상태에서 확보하지 못한 그 대지 소유자 중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 고시일 10년 전 이전부터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는 응할 필요 없다. 그 제외한 자한테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4번 질문은 이때 맞다. 그래서 계속, 이전부터 계속 보유한 자는 청구에 응할 업무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5번 가시면 리모델링 조합도 반대자한테 청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5번 할 수 없다. X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제 4번. 자, 사업자 값은 승인권자로부터 분할해서 승인받았습니다. 틀린 설명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승인하면요, 그 사실을 고시합니다. 1번 맞습니다. 보시고요. 최초 공사하는 공구 외의 공구는 최초 공구 착공일로부터 2년 내에 다 착수한다. 그래서 2번 또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착수가 있지만요, 이것들 착수를 연기할 수 있어요. 연기 가능하다. 정당한 사유 있으면요. 정당한 사유 있으면 연기가 가능하다. 정당한 이유, 사유입니다.
근데 요 정당한 사유가 끝나면 종료되어지면 그때부터 1년 내에 다 착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정당한 사유 끝나면 종료되어지면 1년 내에 다 착수가 됩니다. 2년 X 1년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지문이 X네요. 해서 보시고 또 승인 취소 같은 경우에 착수 지연 취소 이거 말고도요 보시면 취소 말고도 이 사업자가 파산되었다 해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양 보정되어진 사업장은 취소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 보정받지 않으면 사업 공사 파산이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4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가시면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이하 공구 착공 지연되어도 취소하지 못한다 했습니까? 하지 못한다 해서 5번 지문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이제 5번입니다. 끝났으면 사용검사 받아요. 사용검사. 요 사용검사는 또 누가 하느냐가 이제 등장합니다. 사용검사. 예, 보시면 자, 우리 사업주체가 공사가 끝이 났으면 사용검사 신청합니다. 신청하는데 이 지방에서 승인 내어준 사업장일 때는요 지방 시군구청장한테 검사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승인받은 사업장은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마지막 검사도 신청하게 되어져 있다랍니다. 신청하면요 주택단지건설공사는 15일 안에 승인 여부를 결정 통보를 해줍니다. 근데 사업자가 파산 등이 되었다라고 할 때는요 시공보정회사가 또 검사 신청을 또 해야 됩니다. 또 없다, 또 일도 파산되었다라고 할 때는요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를 10명 이내 구성해서 신청하게 되어져 있다. 그러면 건축물 대장 최초의 생성과 소유권 보존 등기의 작성자 명의를 시공보정회사 앞으로 자들 앞으로 고발해 준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요 파산 지연 말고요 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 신청을 하지 않고 있을 때에는요 이때는 이들뿐 아니고 시공회사 하청업자 시공회사도 검사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검사할 때 그 단위는요, 이 사업 단위가 다 완성돼야 된다. 이것이 원칙인데, 그런데 주택 건물은 동별 사용검사 할 수가 있고, 또 대지능 구역들이다. 또 사용검사 아니어도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임대승인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정리가 딱 되어 있습니다. 해서 보겠습니다. 5번에 1번. 완공되어진 주택은요, 전체가 다 완성 안 돼도 동별 사용검사 받을 수가 없다. 받을 수 있다고 그만 내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X가 되겠네요. 사업자 파산 등이고 시공보정사도 없으면 입주 예정자 대표가 검사받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자, 또 4번 보시면 공구별 분할 승인 내어준 사업장 공구별 사용검사 원래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맞습니다. 신청하면 15일 안에 검사해줍니다. 맞는 말이고요. 자, 또 공동주택일 때는 세대별 임시 사용 승인도 가능하다. 항상 중요한 사항이죠. 그래서 5번 또 맞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주택 자금 보겠습니다. 주택 자금. 자, 주택 건설할 때 각종 어떤 자금원들이 많이 있겠지만 토지 상환 채권 이것만 잘 여러분들이 아주 그 주택 상환사채 이것만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주택 상환사채 해서 보겠습니다. 자, 주택으로 갚아주겠다, 상환해주겠다. 약속하고 돈부터 받는다 해서 사채권을 발행을 다 해줄 수 있습니다. 이건 발행을 마음대로 못하죠. 발행할 때 발행 어떤 계획서를 승인받습니다. 승인인데 이때 승인은요 국토장관한테 승인을 받는답니다. 이 발행자가 누구냐 하지만 모든 사업자가 또 안 되죠. 토지주택공사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뿐 아니고 또는요 등록사업자 가운데 일부가 발행을 할 수 있다랍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는 민간 사업자니까 일단은 먼저 보정을 받습니다. 보정받고 일단의 기준을 갖춰야 된답니다. 이 보정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이 이후에 말소가 된다 해도 이 사채는 보정사가 계속 이행하기 때문에 사채는 계속 유효하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기준 보시면 이제 개인 사업자는 발행 못한다 해가지고 법인 사업자에 한해서 발행을 할 수 있는데 그 자본금도 5억 원 이상 갖추고 있는 사업자일 것이면서 또 동시에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 등록이 되어져 있는 중견건설회사일 것이면서 동시에
직전 3년 동안 주택 건설 실적이 연 평균에서 300호 이상 되는 사업자에 한해서 발행을 하게 해준다 하고, 발행 규모도 연 평균 주택 건설했던 3년 내에 요 호수 규모 내에서 발행하게 승인을 내어주겠다 합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다음에 사채 발행할 때 방법은요, 중요한 어떤 정권이니까 기명 정권으로 발행한다. 이것은 또 할인, 액면 발행이 또 할 수 있고, 할인깡에서 발행이 또 할 수 있다. 할인 발행이 또 가능하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것은 양도 양수할 수 없는 그런 식의 채권이지만 할 수 있는 예외도 있습니다. 있다. 어떤 경우냐니까, 어떤 생업상, 사업상 이유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사 간다 할 때 양도할 수 있고, 해외 이민 간다, 또 2년 이상 해외 유학 등 체류한다 할 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상속받은 집으로 이사 간다 할 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외에 해당이 딱 되면 할 수 있는데, 여기 때 양도할 때 방법이 뭐냐? 사채라는 것을 발행하면 사채 장부, 사채 원부라는 것을 작성하는데, 여기에 양수인 성명을 기재하는 것이 양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채, 요 정권, 채권이죠. 요 사채 채권, 여기에도 기재를 해놔야 제3자한테 대항력이 또 발생한다. 그런 대항력은 또 있습니다. 보시고, 상환 방법은요, 주택으로 상환해 둔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이것이 원칙인데, 원하면, 희망하면요, 이자 붙여가지고 현금 상환도 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시고, 상환 시기는 발행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한다. 발행일부터. 근데 이 3년은요, 입주가 아니고 주택 공급 계약, 분양 계약, 공급 계약 체결 가능한 체결일까지 이제 3년을 넘겨면 된다. 이렇게 흘러가야 됩니다. 또 이 법에 있는 조항 외에는 상법에 있는 사채평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흘러가죠. 그래서 1번 보시면 상환사채 발행할 때 등록사업자에 한해서 보정이 필요하다 해서 맞는 말입니다. 보시고요. 2번 보시면, 자, 상환사채는 취득자 성명을 채권에 기재해야 대항력이 발생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3번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말소가 되어도 효력을 상실한다. 아니죠. 보정 때문에 계속 유효하다 했습니다. 3번 X네요. 그래서 보시고, 사채 대장을 비치하고 일자가 상한 기재합니다. 보시고요. 발행할 때 거기 보시면 발행하는 자는 국정한테 승인받는다 해서 맞는 말 되겠습니다. 딴 건 다 맞고 3번만 X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상입니다. 한 등을 또 넘어가시니까 02번에 이 상환사채를 양도 해약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사갈 때 전원이 다 같이 이사간다. 이것은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간단하게 답은 3번. 일부가 간다. 일부 가면 전원 다 같이 가야 양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X가 된다.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이제 공급편이 남았습니다. 설명하겠습니다. 1번, 주택 분양, 공급도 마음대로 못하죠. 질서 있게 해야 된다. 질서가 이제 쭉 나오는 그 의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도 나왔던 기출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확대해서는요, 저기 문제집 할 때 그때 좀 더 확대해서 봅니다. 이것을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입주자 모집이죠. 우리 분양, 공급이나 분양, 또 요새는 입주자 모집. 다 같은 말이죠. 입주자 모집, 공급 분양 같은 말입니다. 요거 할 때 별도로 승인받죠. 승인받았는데, 이제 시군구한테 승인받는다. 근데 상가, 복리는 신고한다. 이렇게 말하죠. 상가분 신고합니다. 분양이죠, 분양. 자, 그런데 공공사업자는 또 승인도 받지 않죠. 그래서 일반집은 토지공사 승인 신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래서 상가도 분양 신고도 안 합니다. 그래서 1번 X. 자, 2번은 이제 맞네요. 2번입니다. 우리가 모집 승인 신청할 때 보시면 견본주택에 설치하는 마감 자재 목록표. 요 목록표, 마감 자재 목록표, 요것을 제출합니다. 제출하는데, 제출하면 이제 하나 시군과 제출받을 시점이 아니고 사용 검사 받을 때부터 해서 2년 이상 보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입주자 모집 승인은 공공사업자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지만요, 견본주택을 설치할 때는 목록표는 같이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질문 맞습니다. 모집 승인은 안 받아도요, 목록표는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제한 받는 주택이 참 많지만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가 제한 일절 받지 않는다. 분양가 상한제 제한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 자유구역
안에서 외자 유치가 필요하다 판단이 되어서 경제자유구위원회에서 어결한 주택일 때 받지 않는다. 관광특구, 부산, 제주도 등 특구안에서 보시면 50층 이상이 되거나 또는요 그 높이가 150m 이상 높이 가진 아파트들 부담가치는 없는 것이죠. 이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번 질문 맞고요. 자, 4번 그래서 3번 질문 이제 X죠. 부담가치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가보시면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 할지라도 도시형 생활때 분양가치 안 받지 않죠. 그래서 4번 또 이제 X입니다. 보시고요. 5번 분양가 심사위원회는요, 시군구청장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는 날부터 20일 안에 설치한다 해가지고 일단 시군구청장 시도 X고요. 30일 X, 20일이죠. 그래서 이제 5번 또 X다 이렇게 다 하시는 상들입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다음 장입니다. 2번 가볼게요. 자, 분양가 상한제에서의 분양가는 바로 택지비와 건축비를 구성한다 해가지고 1번은 맞습니다. 맞죠? 자, 2번 X네요. 우리가 사업자가 입주자 모집 분양할 때 분양 승인 받는다 원칙인데 공공사업자는 분양 승인 받지 않는다. 토지공사 분양 승인 받지 않습니다. X. 그 3번 복내시설에 대해서는요. 승인 아니고 신고한다 했죠. 신고한다. 그래서 승인 받는다.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4번 가시면 분양가 상한제 주택임을 공공택지에서는 사업자가 입주자 모집 공고에 분양가를 공시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할 필요 없다. 해야 됩니다. 민간택지는요. 어떻습니까? 시군구청장이 모집 승인할 때 공시한다. 안 합니까? 시군구청장이 모집 승인할 때 한다. 4번 질문 X입니다. 자, 관광특구에서의 150m 이상 높이 가진 주택은요. 분양가 제한 받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받는다. X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오른편 가시면 저번 시험 문제였습니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사업자는 입주자 모집 승인 받지 않는다 했었죠. 국지토지가 50% 초과 출자해서 만든 부동산 투자자도 모집 승인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70% 주겠다, 출자했다 그러면 승인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1번 X입니다. 보시고요. 관광특구에서의 51층 이상 분양가 적용 대상이 아니죠. 2번 X. 3번 보시면 보시면 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시도지사 X입니다. 자 보시고 4번 가시면 단지 안에 입주했습니다. 입주해서 사용검사 받고 난 이후에 사용검사 받고 난 이후에 요 이후에 입주를 딱 했어요. 그래서 이제 소유자가 딱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 이후에 보니까요 종전 대지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했다. 소유권을 누가 다른 사람이 회복을 딱 했어요. 회복을 딱 했다랍니다. 골치 아파졌습니다. 그런데 회복되어진 이 면적이 전체 대지 면적의 100분의 5%죠. 5% 미달 때, 미만일 때에 보시면요. 회복되어진 이때부터 요들이 2년 안에 매도 청구를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대 소송을 통해서 제기할 때는요, 전체 저번에 4번에, 소유자 4번에 3회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고요. 모든 비용은 사업자한테 구성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신설되어진 조항인데, 이것도 맞는, 바로 지문이었습니다. 5% 안 될 때. 그 다음에, 투기과일지구에서라도 상속은 제한 없이 전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 X가 된다. 보십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이거죠. 4번은, 우리 입주자분들이 선정, 당첨되기 전에 남들보다 먼저 빨리 선정, 당첨될 수 있는 바로 질서를 팔지 마라 해가지고요. 주택 공급질서 교란금지입니다. 그래서 그 공급질서 교란금지에 말하는 그 지가 무엇이냐. 이것이 참 중요한 우선 뜻입니다. 우선 지위 양도 금지죠. 그래서 보니까 주택 조합원 지위. 주택 조합원 지위. 근데 조합원 지위도 사업계획 설립인가 받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 전까지 사업계획 승인 받은 이유는 양도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상환 사채도 여기에 포함되어지고요. 세 번째 입주자 저축 정서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 네 번째 시군구청장 발행 무가 철거민 증명서 등도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지고 또 이주 대책자 지위, 이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 이것도 양도, 양수, 알선 다 일치를 정해도 안 됩니다. 하지만요, 상속과 저당권 설정, 이것은 허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다 양도할 수 없어요. 현재 위반했다라고 확인 딱 되어지면 요 지위 무효 처리를 할 것이고, 시위에 기해서 이제 계약했다. 계약을 또 취소할 수 있고요. 입주했다. 퇴거 명령도 할 수가 있고, 퇴거 명령 이것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뭡니까? 저기 사업자가 집을 강제 취득도 할 수 있다 하고요. 또 10년까지 범위하면서 새 아파트의 재당첨도 제한을 할 수가 있고 또 3학년 3반 3년 3천만 원 벌금도 부과할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보시면 해당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상환사채 정여 안 됩니다. 저축정서 매매 알선 안 됩니다. 도시개발 채권은 아니죠. 주택 상환사채 개발 채권은 뭐 여기에 포함이 안 되니까 양도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아니고요. 무가 어떤 지위에 대한 어떤 증명서 이것을 양도 매도 알선 다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이주자 지위 매매 안 된다. 해서 다 포함되는 사항인데 3번만 아닙니다.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가 좀 계속 이어서 나와 있죠. 주합원 지위의 매매 금지, 상환사채 매매의 알선 금지. 근데 저축정서의 저당권 설정 요건 된다 해가지고요. 5번에 3번은 됩니다. 보시고요. 또 6번 가보시면 주합원 지위의 정여 안 된다. 상환사채 저당 된다. 또 나왔죠. 이것은 됩니다. 되고 나머지는 광고, 알선 다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사항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고, 7번 투기과열지구죠. 투기과열지구. 요것도 이제 항상 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보다 현저하게 높은 장소 등일 때 기타 조건을 판단해서 투기과열지구라는 장소를 딱 지정해서 전매를 억제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장소가 필요할 때 지정한다. 누구냐 보니까요. 국토장관도 정할 수 있고 시도에서도 정할 수 있다랍니다. 국토장관은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어떤 주거정책심의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해서 공고고시를 당합니다. 시도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를 한 다음에 심의 거쳐서 지정해서 고시한다랍니다. 했을 때요. 이제 두 번째 해제입니다. 해제를 또 할 것인데 여건이 첫 번째 성숙이 딱 되어지면 해제해야 될 의무가 발생한다랍니다. 시도 잘 해제합니다. 국장 잘 해제를 안 해요. 그래서 두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 일단에서 1년마다 해제할지 말지를 재검토하게 되어져 있다. 되고 검토도 잘 해제 안 한다. 할 때 세 번째 시군구청장 또는요 시도에서 해제해달라 이렇게 요청한다. 요청이 들어오면 이 요청 40일 안에 해제할지 말지 여부를 또 결정해서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또 올라갑니다. 요상인데요. 자, 일단 1번 보시면 일정한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이 현저하게 높아야 됩니다. 근데 시군구청장은 지정하지 못하죠. 시도지사 이상이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군구 안 됩니다. 자, 시도는요, 협의해서 지정하는데 국장과 협의하죠. 시군과 협의 아닙니다. 2번 또 X입니다. 보시고요. 3번 질문. 투기 과열지구 시인 딱 되어줘도 신규 아파트만 분양권 전매 제한 받지 기존 아파트는 전매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3번 질문 X입니다. 항상요, 우리가 2부에서 입주, 뭡니까? 공급이라는 것은 신규 아파트 공급만 제한합니다. 그래서 주택거래 신고라 했더니 이전에 그 뭡니까? 이전에 지금 중개사법이 우리 공법은 다 신규 아파트만 제한한다 보면 됩니다. 3번 X. 4번 보시면 주택 분양 계획이 지난달보다 30% 이상 증가한 곳은요 지정해야 된다. 이 장소는요 지정해야 된다. 의무사항이 없어. 다 지정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는 의무 대상 지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야 된다 때문에 X인 것입니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이 맞네요. 세대원 전원이 해외 이주할 때는요 항상 전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말이죠. 해서 보시고요. 자, 8번 이제 전매 제한 기한이 개통법이 바뀌고 있으니까 전매 제한 기한은 볼 필요 없습니다. 근데 전매를 할 수 있는 예외 그건 아시죠? 첫 번째 세대원 전원이 생업상 사업상으로 다른 광역시나 시군으로 이사간다 할 때 시와 군으로 이사간다. 근데 수도권 안으로 이사하거나 또 그 내에서 움직이면 전매하지 못한다 이거요. 자, 또 해외 이민 나간다. 또 해외 2년 이상 파견 나간다. 전원이 다 같이 갈 때 전매할 수 있다. 그다음에 상속받은 집으로 다 같이 이사간다 할 때 또 전매할 수 있습니다. 이거요. 경매나 공매 통해서 소유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이주 대책용 아파트가 마음에 안 든다. 확인받고 전매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 앞으로 이혼한다. 다 주고 나온다. 근데 배우자 앞으로 정의한다 할 때 일부 정의할 수 있다. 요거죠. 그래서 보시면 그 밑에 8번입니다. 전매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랍니다. 세대원 일부가 이사간다. 안 됩니다. 또 수도권 간다. 안 됩니다. 둘 다 안 되네요. 세대원 전원이 해외 나간다 할 때 2년 이상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1년 X. 이혼으로 몽땅 주고 나온다. 이건 되죠. 됩니다. 세대원 일부 해외 이주 안 되죠. 전원 다 같이 일부. 그럼 분가하면 됩니다. 같이. 상속으로 전원이 다 같이 가야 돼요. 전원이 다 같이 가야 됩니다. 누가 남는다, 전매하지 못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9번 문제는 통과하세요. 이번에 이것이 답이 지금 이번에 1년인데요. 이것이 또 법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확정할 수 없으니까 이것은 딴 건 다 설명이 되었던 상이고 이것은 이제 X하겠습니다. 통과하겠습니다. 볼상이 지금 아닙니다. 지금 다 안 나올 겁니다. 그 다음 오른편을 또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똑같은 문제입니다. 전매를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죠. 해서 1번 전매 제한기간 지역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1번 맞습니다. 그래서 전매 제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래서 답은 1번 맞습니다. 또 그 밑에 2번입니다. 맞고요. 2번 보시면 사업자가 수도권으로 지역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 공급할 때에는요, 전매 제한 받고 있다는 것을 등기 부기등기합니다. 이번도 맞습니다. 자, 또 3번에 세대원 전원이 이전상에 체류한다 할 때 전매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맞고요. 4번 보시면 상속으로 갈 때도 전매를 할 수 있습니다. 5번 보시면 수도권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도 저기 경매나 공매 통해서 넘어갈 수 있다 했습니다. 맞는데 5번이 X네요. X가 뭐냐면 항상요 전매할 때는 사업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매할 때 사업자 해당 그 공판 사업자한테 가서 확인받고 전매 앞에서 보는 가운데서 이렇게 거기서 확인받고 은행 가서 또 확인받고 이렇게 전매합니다. 하기 때문에 동의는 항상 받습니다. 그래서 5번쯤은 동의 없이도 때문에 X가 된다. 이렇게 저번 시험 나왔던 문제입니다. 해서 보십시오. 그 다음에 한 단을 또 넘어가시니까 기타 전매 제한 설명이죠. 옳은 것은 무엇이냐 묻습니다. 전매에는요, 매매, 정여, 상속, 기타 모든 권리 변동을 다 수반한다 돼 있죠. 근데 상속의 경우는 전매를 항상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은 빼고 매매, 정여 등이 바로 전매를 보는 것이죠. 상속은 그런 거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X고. 다음에 2번 보시면 전매 제한 기간 보시면요, 투기과일지구 같은 경우는 뭐 아실 필요가 있어요. 투기과일지구 같은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 제한 받는데 그 이전 등기 시 최대 5년 넘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전 등기 시까지인데 그것이 최대 5년 넘을 수 없다 이렇게 통일되었으니까 이번 같은 지문 이것이 25회 때 나올 때는 이런 지문이 있었어요. 있는데 지금 하여튼 X입니다. 수도권일 때 수도권 외의 지역에는 1년이고 그 외의 장소는 5년이다. 이것이 이번 법이 또 바뀌어가지고요, 투기과일지구는 전부 다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인데 그것이 최대 5년 넘을 수 없다 이렇게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답은 X입니다. 투기과일지구간에서는요, 소유권 이전 등기, 지가 본인이 등기치고 세금 다 낸 다음에 전매할 수 있다. 이것이 원칙인데, 그런데 그것이 최대 또 5년 넘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번에 투기과일지구 딱 정하면요, 분양권 전매가 좀 힘듭니다. 본인이 다 등기치고 단금 치르고 나서 등기치고 나서 뭡니까? 다음에 거기 뭡니까? 세금 다 내고 난 다음에 전매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그 사이에 보시면 전매할 수 있는 경우에 여기 투기가지고 아니라면요, 전매 등기치기 전에 세금 내기 전에 그 사이 분양권을 양도 많이 하죠. 이렇게 하니까 투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기가지고가 참 좋은 것인데 그것을 이번에도 지정 안 했더랍니다. 조금 의아합니다. 어떡하네. 가장 이제 이번엔 X입니다. 보시고 항상 이사 갈 때는요, 세대원 전원이 다 같이 가야 돼요. 일부가 간다 안 됩니다. 그래서 X인 것이고요. 자, 또 5번 가보시면 4번은 맞죠? 항상 부기등기합니다. 그래서 전매 제한 받고 있다는 것은 부기등기 등기부에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 보시면요, 보시면 되고요. 또 5번 가보시면 전매 제한을 위반한 때에서 사업자가 그 지유를 뺏어 매입을 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은 없어요. 우선적으로 매입을 할 수 있다지 매입해야 된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5번 질문이 X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가 이 법이었고요. 이제 농지법 하나 남았죠. 농지법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